네,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이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청명한 날씨였습니다. 네. 4월을 이렇게 보내기가 아쉬울 만큼 그런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마도 좀 마음 먹기 나름이겠죠? 네. 기분 좋게 생각하면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이고요. 신경질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러면은 우울한 하루가 되겠죠. 네. 자, 저희 방송도 저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 방송을 봐주신다면 아마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아마도 주식시장이 하루 쉴걸요. 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평일에 중간에 빨간 날이 이제 있으면은 그 뭐 늦잠 자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뭐냐면 중간 평일에 빨간 날이 있어도 평소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똑같이 보내고 주말에는 푹 쉬고 네, 이렇게 되죠. 자, 오늘도 시장은 바쁘게 움직였고 오늘은 약간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관심 종목 가지고 계신 리스트 빨간색으로 물들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현대바이오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죠. 이제 지나오고 나서 뒤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역시 그 상당한 세력의 매집이 있었구나. 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눈여겨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뭔가 좀 세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매매해서 수익도 크게 한번 내봤었고, 이건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상한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역시 이 종목은 보통 종목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력은 장사꾼이죠. 장사꾼은 뭐냐면 가격 차, 이문을 남겨야죠. 집세 내고 인건비 내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가져갈 순이익을 벌어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은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잠깐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상당히 크게 그 이윤을 남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가면은 저기 위에 가서 끝장을 낼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더 못 가는 구간이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구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이 잘 봐야 되는 시점이죠. 주식 하실 때 꼭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심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니까 뭐 더 가겠지,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좋은 종목들을 다 놓치시게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그냥 가니까 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신풍제약 우선주 2.39%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 신풍제약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뒤 우선주입니다.
자, 이제 본주는 아직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유별나게도 그 신풍제하고 우선주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본주하고 우선주하고 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제가 오늘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좀 확실하게 느낀 거, 뭐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풍제와 우선주는 제가 오늘 단타를 한 게 아니고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해가지고 오늘 수익을 냈는데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그 추세 기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기법 플러스 그 머피 법칙, 추세 기법 플러스 머피의 법칙이 그 딱 이 사례가 되겠죠. 예. 상승하는 추세는 상승 추세는 예, 전 저점을 예, 붕괴시키지 않는다. 이런 어떤 대전제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머피의 법칙은 예,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죠?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예, 가족들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트럭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예, 그러면 뭐 누가 잘못해도 펑크가 나는 게 아니죠. 예, 그냥 가다가 보면은 펑크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날 펑크가 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예, 그럴 것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을 두고 뭐 무슨 뭐 운이 나쁘다던가 뭐 재수가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신풍제와 우선주를 제가 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아래로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손절을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 그러니까 아래로 밀릴 종목이 아니라면은 네, 아니라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예. 만약에 밀릴 종목이라면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해야지. 그 다음에 손절을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상승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죠. 이 이상에서는 아무리 무섭게 하락을 해봤자 다 헛것입니다.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거죠. 네.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종가에 사신 분이 계시다.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하늘 위로 뻗어 올라갈 운명이다. 그러면은 네, 내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만약에 이제 조정을 한 그 운명이다. 그러면은 예, 내려가겠죠. 미리 알 수 있느냐? 100% 정확히.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네.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보면은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예, 그 미래에서 과거로 가가지고 그 스포츠 경기 그 경기 결과 나온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자를 주죠. 과거에 자신한테 줘갖고 그 책자를 보고 스포츠 경기 맞추는 스포츠 토토 그 하게 해서 그 부자가 되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과거의 자신한테 이 차트 다 복사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네, 왜냐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이 상황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를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초보 시절에 또 지금 초보인 분들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도 이제 초보 때 자, 제가 이제 만약에 무인도에 있다. 그럼 그 무인도에서 탈출을 하거나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러니까 우선 내가 이제 무인도에 있다. 라는 이 인식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 이제 표류를 하게 돼가지고 사고 나서 표류하게 돼가지고 무인도에 딱 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섬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무인도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이제 해야겠다. 불을 피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세계에 딱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 미래를 알 수 없다. 라는 인식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라고 궁리를 하다 보면 그 방법이 떠오르시겠죠. 예. 근데 제 초보 시절과 또 많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인식 자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자꾸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하시니까 이게 잘 맞을 리가 없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주가의 차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이제 알아맞히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그것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죠. 어, 그런데 자꾸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누가 와서 하면은 듣고 싶지도 않고, 네. 누가 와서 충고랍시고 말을 해주면은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믿기 싫고 그런 것이겠죠. 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제 성공을 하시려면은 귀를 열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예, 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셔야 된다. 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주식 잘하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구는 둥글 수도 있고 평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고 아래에 있는 건 땅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주식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 99%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통 고정관념이 증가되고 예, 고집이 세지고 그렇죠? 에, 부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랄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가능성 열린 사고 그런 걸 보시면서 호기심을 가지시고 이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발견을 한 게 있죠.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움직이다가 크게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여파로 계속해서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하고 알아내고 이용하고 실험하고 내 걸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풍제약 우선주를 제가 어제 이제 보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용히 오다가 여기에서 삐쭉빼쭉 삐쭉빼쭉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예. 그럼 내일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예. 앞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이제 이 차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조용히 가는 구간이 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조용히 가는 구간이 있고. 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직장인분들 오버나잇 매매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패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턴을 이용해서라는 말은 좀 맞지 않고요. 예,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그 패턴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나 라는 것을 탐구하시는 게 좋고요. 네, JND 가의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스윙 관점 알려달라고 써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풍제약 우선주를 스윙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익 매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매매 기법 중에 그 수익 매매에 대해서 기간 손절가, 익절가 같은 거 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용어는 정확한 어떤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간 대비 예, 수익하고 손절 가액을 이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스윙을 한 달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과 손절 이것을 정하는 게 좋을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확한 규칙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전 뭐랄까 조건은 뭐냐면요. 수익을 아니구나. 손절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기간 대비해서 본다. 예. 우선 쉽게 생각해서 뭐 만약에 6개월짜리를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금액입니다. 몰빵을 쳐가지고 6개월을 했는데 몰빵으로 6개월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했는데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만약에 뭐 10%의 수익이 났다.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거 물어보신 거예요. 예. 6개월 동안 해갖고 몰빵을 했는데 10% 수익이 났다. 만족해야겠죠. 이게 대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10% 정도 수익이면은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00%의 확률이죠. 중간에 손실 같은 건 없고.
근데 이제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가 문제죠. 만약에 6개월짜리 수익 매매가 아니고 뭐 일주일짜리 수익 매매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금액을 100% 넣을 것이냐 10% 넣을 것이냐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 3, 4시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개 방송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공한다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이렇게 계획을 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또 6개월짜리 매매를 했는데 10% 수익이 왜 이게 충분하냐면 뭐 10억을 넣었는데 6개월 후에 1억을 벌었다. 11억이 됐다. 근데 이분은 돈을 잃을 위험성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갖고 10억 넣었는데 6개월 후에 1억이 벌렸다. 예. 아마 은행 이자의 몇 배겠죠.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큰 보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에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매매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매매를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의 영역에 다다른 매매를 하시면은 오직 수익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족할 만한 수익, 그리고 기간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 다다르면. 그러나 신의 영역에 다다러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하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이 수익 내기는 마찬가지고요. 수익이 크냐 작냐 그런 차이죠. 우선 초보이신 분들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기간 대비 손절과 이제 익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간은 웬만하면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느냐, 수익을 내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대체적인 수익 매매에 있어서는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분이 뭐 6개월 동안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데 계속 질질 끌려가다가 마이너스 5% 손절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통 우리 이제 개인 매매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6개월 동안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찔끔 내려갖고 여기서 마이너스 5% 손절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6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마이너스 5% 손절해갖고 참 아쉬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6개월 동안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다가 거의 마이너스 30%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수익 매매를 해야지 해가지고 여기다 돈 넣어놓고 그냥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우연히도 이 종목이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횡보를 잘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종목에 감사해야죠.
그렇다면은 이분은 6개월 동안 시간을 여기다 버렸다 생각하실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요컨대 결론은 뭐냐?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기술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 기술의 유무 차이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익 매매에 있어서 기간 대비 손절이나 뭐 익절, 가액 정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질문 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장중에 또 관종 종목으로 그 판타지오를 관종 종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흥미롭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게 그 현대바이오하고 이제 비슷한 계열인데요. 마치 절벽 위에 이렇게 딸랑딸랑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면 손실이 날 거예요. 오늘 나온 거래량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중간합니다. 네. 이렇게 밀리는 시점에서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큰 거래량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요만큼만 수익이 나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판타지오 제가 올려드리면서 여기 지금 최저점 찍고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상승이 나왔고 상승에 따라서 이 매물이 막 쏟아져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죠. 그런데 호기심이 가는 건 뭐냐면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왜 여기서 멈췄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등을 할 운명의 종목이다. 상승 추세를 그릴 종목이다. 라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이런 전략 이런 것을 한번 그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매를 할까?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가가 어디로 갈지를 미리 안다면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뭐 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관종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한번 보시고요. 저번에 제가 링네트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링네트가 오늘 다행히도 여기서 싹 이렇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희망의 그 횃불을 쏘아 올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매매를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실시간으로 스캘핑도 많이 하시는 거죠. 스캘핑은 어디로 갈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죠. 달리고 있는 그 말 위에 올라타는 거죠. 네. 자, 링네트도 함께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관종하시고 계시는군요. 관종하시면서 자꾸 그 종목들에서 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장중에 보니까 솔루에타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익스프레스도 열심히 움직였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고 한화케미칼 우선주도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우선 솔루에타 먼저 볼까요? 오늘도 제가 어떤 굵직한 테마가 어떤 게 형성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봤는데 오늘도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곧 굵직한 테마가 올 겁니다. 네. 자, 솔루에타. 이 꼭지 패턴이고요. 이게 그 차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점에 들어가지 마시라. 아니, 들어가지 마시라가 아니라 이 시간대에 이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험하다. 예. 여러 번 말씀드린, 어제도 정말 많이 말씀드린 이제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솔루에타 이 시간대에 이걸 보면서 메모를 해놨어요. 이게 27% 정도 상승했을 시점인데 과연 상한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써놨어요. 예. 하락할 확률이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그런데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 솔루에타가 일봉, 그 다음에 분봉 상태. 자, 상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이 거래량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낚시 미끼에 쉽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걸리지 마시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상승했다가 여기서 쭉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차트들, 예, 거기 들어가서 하락당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주가의 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70%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락할 거 70%는 맞출 수 있는데 상승할 거 70%는 맞추기 힘들어요. 당연한 거겠죠? 상승 맞추기가 쉽다면은 세상 사람들 다 돈 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머리나 뭐 제 머리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맞추면 다른 사람들도 못 맞추고 비슷합니다, 다들. 네. 그러니까 상승은 원래 맞추기 힘든 것이고 하락은 그나마 맞추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주가의 하락은 정말 맞추기가 쉬운 것일까? 예.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더 하락할 것이다. 예측하면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맞춰지지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수정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잘 풀리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꾸 막 인정을 하지 않고 막 기를 쓰면서 내가 주가의 미래를 맞출 거야 하면서 막 노력하시는 분들은 자기 노력대로 잘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걸 계속 해봤자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솔로에타 차트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교훈될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트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오늘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풍제약 우선주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 신풍제약 우선주의 이 음봉 있죠. 귀염둥이 음봉인 거예요. 예. 왜 귀여운지 아시겠죠? 나 내려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귀여운 속임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입니다. 솔루에타도 예, 저 신풍제약 우선주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익스프레스 대한항공 그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 파동이 이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여파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듯 했더니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데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무시할 게 아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현대바이오 보여드리면서 이 거래량 보시면은 추세에서 어떤 호재가 있어서 급등 호재가 있거나 해서 급등한 후에 추세를 벗어나서 뒤편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이렇게 그 무시할 게 아니죠. 이렇게 한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그 뒤편에서 거래량이 좀 작은 거가 하나 있었죠. 링네트 같은 경우도 여기 거래량이 좀 커야 돼요. 아까 그 풍지형 말고 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뭐 기억나시죠? 예. 그 뒤편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커야 된다. 그래서 네. 한익스프레스 이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이목을 끌었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매매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잡혔거든요. 올라갔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여기 손절 잡고 이렇게 매수 들어가시면 이런 거 먹기 좋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뭐냐면 올라갔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냥 바로 돌파를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서 얄팍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하루 조정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 자주 나옵니다. 네, 엑사이언시 한번 볼까요? 이거 그 귀염둥이 조정, 네. 꼭지 패턴 나오고, 예. 이런 데 가서 해볼 만합니다. 이거 여기는 막 이상급등을 했군요. 딱 떨어졌는데, 예. 그 다음날 안 내려보네요. 올라가 버렸나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게 공간이 좀 생겼죠. 예. 이때는 뭐냐면 이제 여기를 그냥 바로 돌파하는지 보고 바로 돌파한다면은 그때 이제 그 이용해서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준사격 패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 패턴만 열심히 훈련을 하셔도 상당히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장이 막 심하게 하락장이 아닐 때, 그런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이 하나케미칼 우선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거 나왔죠? 그다음에 음봉. 음봉 하나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좀 분위기가 안 맞는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올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또 이제 기회가 되죠. 여기가. 여기서 아무리 내려봤자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여기도 지금 뒤편에서 반등 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화인베스틸이요? 네. 화인베스틸이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여기는 많이 진행이 됐죠. 이렇게 파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야 될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많이 진행이 됐고, 많이 진행이 된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완전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왜냐면 이 시점에 상한가를 뽑아냈다는 것은 완전 미친 듯이 작전을 걸어가지고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작년엔가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 상한가 치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수두룩했죠. 작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 매매의 그 매력이에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한 방만 먹으면 돼요. 한 번만 성공하면은 한 10번 손절 당해도 다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급등 많이 나옵니다. 그 게임주들도 이런 거 많고, 작년에 그 무슨 바이오인가 뭔가도 막 그런 거 많았었어요. 잠깐만 한번 찾아보죠. 작년에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건데 이런 상한가 여기 올라타면은 대박이든지 쪽박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한 100%짜리 먹고 싶다 하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상한가 있죠. 이런데. 그러니까 돌파되는 시점에 막 신고가 되는 시점에 가서 상한가가 막 나온다. 거기 막 올라타는 겁니다. 동성제약 여기 막 지금 막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죠. 예. 이런데 올라타면은 조정당할 확률이 99%입니다. 네, CJ 시푸드. CJ 시푸드는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CJ그룹에서 인수 가능성 때문에 파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뒤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는데 거래량이 작으면 안 돼요. 거래량이 여기서 뭔가 큰 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 좀 크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오늘 살짝 움직였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오늘 나온 게. 그래서 내일이라도 여기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오전에 이걸 봤다. 오후에 이게 나오겠구나. 추가 파동이 생기겠구나. 예측하면은 거의 한 7, 80% 정도 확률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이 오전에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오후에 이렇게 추가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뚫으면서 오전에 강세가 나타났다.
거래량 대박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추가로 더 나올 것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그 상한가를 들어가려다가 못 간 거 있잖아요. 이 솔루에타. 이 이전에 뭐가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가니까 이게 잘 가겠어요? 잘 안 가죠. 근데 만약에 뭐가 하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간다면 잘 가겠죠.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패턴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다가 상한가에 딱 들어갔어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이게 뭐냐면 요 앞에 이제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걸 뚫고 올라갔으니 거래량은 대박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지금 상하가 나왔죠. 여기 올라타시면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매매 방법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서 올라탔죠. 이렇게 대박 났죠. 왜 이런 매매 방법이 나쁘지 않느냐? 100% 안전한 매매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 그다음에 오버나잇으로 직장인분들 이런 방법을 쓰겠죠. 뭐 전업 투자자분들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 자,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셔갖고 배우셔야겠죠. 그래갖고 전업 투자를 하는 방법. 그 골목 식당에 보면은 백종원 씨한테 그 소스 만드는 방법, 뭐 가게 뭐 음식점 운영하는 방법 배우시잖아요. 이렇게 솔루션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거의 매매 프로 선수들이에요, 선수. 예. 그리고 뭐 예측 같은 거 그런 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제 초보분들은 이 주식이 상승하겠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이렇게 감정 실지 마시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어떤 매매 방법을 구축해야 될까? 어떤 방향,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이 방법과 기술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될까? 어떤 패턴을 내가 알아야 될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주가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타이밍, 어떤 좀 상황, 그래서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구축하고 금액을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금액을 얼만큼 싣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배우실 때, 또 훈련을 하실 때예요. 차트를 보시면서 어떤 패턴을 찾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저녁 9시에도 다시 또 우리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해결 방법을 찾아보죠. 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군요. 내일은 하루 쉬겠습니다. 레다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근로자의 날이니까 주식시장이 하루 쉬니까 저녁 방송도 하루 쉬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내일 수요일은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자,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차트 보면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